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니엘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쌤은 바람은 멈춤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 분다라고 또 명언을 말씀해 주셨네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이목이 집중된 상온 초전도체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니엘쌤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의 첫 거래일 미증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조금 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오늘장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시장은 어제 선물로 지수를 큰 폭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수는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바람은 멈추는 게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서 분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한 섹터에 꽂히면 거기에 영혼까지 투자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배터리 쪽들은 이제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배터리 대신에 또 시장에 관심을 부각시킨 부분이 바로 초전도체라는 게 또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투자할 대상을 하나의 우리가 고정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장은 순환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면 더 욕심을 내지 말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유연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가만 미국 시장은 이제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그렇게 혼조도 아니고 굉장히 추세는 굉장히 양호해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자, 오늘 이제 긍정적이었던 부분들은 캐터필라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캐터필라가 상승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그런 가운데 7월 제조업 PMI가 부진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로 하향했다라는 것 그리고 연고점을 경신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혼조 양상인데 그렇다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추가 상승과 숨고르기 이 국면이 대결 양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는 엎치락 뒤치락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오히려 대부분 업종의 차익 실현이 굉장히 증가되면서 약세를 보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니콜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AMD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글로벌 페이먼츠 강세를 보는 전자결제 쪽으로 매가 움직였고 캐터필라 실적 불변되면서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업종 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혼조를 보였지만 시스템 반도체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에서 오늘 역시도 반도체 섹터들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캐터필라 관련된 건설 기계 쪽 그리고 니콜라라든가 AMD 관련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배터리 소재인 비철 금속이 상대적 낙폭이 컸고 전기 수소차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들이 이제 숨고르기가 나왔어요. 자, ETF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을 했지만 보안이라든가 클라우드, 그다음에 반도체, IT 이런 섹터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클라우드 관련은 결국엔 인공지능과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쪽들 같고 클라우드가 더 활성화되면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보안도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 클라우드 즉 인공지능이겠죠. 이런 쪽들까지 오늘 매기가 집중될지 봤으면 좋겠고 자 반대로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블록체인,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은 차익 매물이 증가되면서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도요타가 2분기 영업이익이 일본 기업 최초로 1조 엔을 초과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여줬고 또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상승하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7월 제조업 PMI가 2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고 또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긴축을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엔화 약세를 지금까지 쭉 끌어왔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일본 역시도 금리 인상했을 때 시장의 충격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요거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자, 중국은 지금 이제 고립무원이에요.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과 지금 분쟁 관계를 하면서 결국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부패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반발, 정책의 연속성이 없는 것들로 인해서 세계 공장 자처를 했던 중국이 외국 기업들이 다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전하면서 성장성이 이제 꺾였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 하루 지나가면 이거 아니구나 이런 실망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자, 물론 지금 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지만 인텔이 중국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건 긍정적이겠지만 결국에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7월 경제 성장이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것도 나왔고 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상이냐면 소비를 약화하고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회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실망감들이 반영되면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어제 국내 시장이 급등하게 된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대량 매수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근거를 찾자면 긍정적인 것을 보자면 무역 수지가 2달 연속 흑자라는 것. 이건 결국에 불황형 흑자죠. 수입을 줄였다라는 거.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가 17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표를 봐야 될 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의 아시아 태평양 주식이 지난 4월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건 스탠리의 캐피탈 인덱스의 아시아 태평양 주식 지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 향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국내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좀비 기업이 3,000개를 육박한다라는 것이고 17개월 동안에 민간 부채가 5천조 원으로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했는데, 자,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해서 대출을 증가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자, 그다음에 미국이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이 우려가 됐고,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 정책이 낙수 효과 정책을 유인하고 있거든요. 2008년 MB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분이 이제 실패로 나왔는데 지금은 감세 정책과 원화 가치 약세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국내 시장 여건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 동향 이거 단기 트레이딩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어제 1일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으로 6,200억으로 전일 대비 약 10% 감소했지만 6천억 이상이고 기관들 역시 어제는 40% 이상 급증했거든요. 4,900억을 보였는데 그중에서 81% 이상 급증한 것이 코스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배터리에 대해서 공매도를 강화시키고 있고 또 지금 공매도했을 때 업틱률이 적용되는데 업틱률을 제외 규정으로 받는 부분이 유동성 공급자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배터리에서 유동성 공급자들은 업핑률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배터리 쪽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양상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섹터들이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될지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어제 상황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를 보였어요. 그러면 일단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한국에 대한 위험이 증가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60원 미만으로 봤을 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매수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다면 여전히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급증시키면서 코스피에서는 2천억 순매수를 보여줬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2285억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선물에서는 1조 8천억 매수를 보였는데 지난 7월과는 반대되는 양상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매수했던 거 이제 매도 전환하고 코스피로 매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봤으면 좋겠고요. 자, 어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대금은 코스피는 약 15조 8,500억으로 전일 대비 1% 증가한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은 14조 5,400억으로 33.5% 급증하는 모습인데 배터리 쪽들의 거래가 줄었을 때는 거래대금 감소는 그러한 모습이 기대되고요. 고객 예탁금 증가되는 모습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CMA 역시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켓머니 펀드는 2조 원 이상 유입됐다가 1,400억 나간 것 큰 문제는 없죠. 일단 증시 주변에 자금 여건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로 해서 지수를 큰 폭에 띄워놨기 때문에 외국인들 오늘 선물 매도 나오면 결국에 조정권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반도체 섹터를 봤을 때 HBM 섹터와 패키징 이런 쪽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뭐니 해도 이제 초전도체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오고 어제 오후 2시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초전도체 쪽들의 시장 자금이 쏠림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지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 원화가 지금 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반등될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그동안 부각됐던 섹터들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이 지금 이제 순그룹이 나오고 또 하락 압력이 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역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 만기 상환되는 것들, 가계 매출이 금리가 지금 인상됐을 때 부실화가 증가된다라는 것,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이런 변동성에서도 여전히 실적주들 분할 매수 쪽으로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해요. 그러면 폴란드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이라든가 자동차 기업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산 이런 쪽들이 움직이는지 봤으면 좋겠고, 이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 투자청을 방문해서 공장 투자 면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관련 차량 부품주들 이거 한번 움직였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2023년 페이스리스 촉진 시범사업 협약이 있어요. 그러면 페이퍼리스 관련주들 부각될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미 첨단 기술 국제 공동 R&D 본격 시동할 오늘 협의가 있을 그런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 초전지출 쪽으로 또 이슈가 엮일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종목 관련해서 솔트룩스가 벌써 수익률이 111%대 올라오고 있고요. 챗 GPT 관련해서는 52주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난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해 어제장에는 VI까지 발동되기도 했는데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8월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네이버의 초거대 AI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자, 인공지능 관련들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솔트룩스였었잖아요. 자, 솔트룩스 역시도 우리는 이제 신고가를 뵀는데 어제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면 일단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라든가 투신 매수가 되면서 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 챗 GPT 출시, 공동 출시된 개발에 대한 이슈로 움직였지만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수 있다. 따라서 오늘 반등이 나오면 일단 매도하시고 43,000원을 지지하면 다시 한번 갈 때까지 가보고 43,000원을 이탈한다면 우리가 볼 거는 35,000원대를 지지 보는 곳 다시 재매수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지금 이 인공지능주들 급격히 하락했다가 솔트룩스와 같은 그런 맥락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131억 개 초고대 언어 모델 출시 임박 그런 이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것이 부각됐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인공지능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거 역시도 반등을 본다면 직전 고점이죠. 97,000원에서 10만 원 수준에서 한 번쯤 걸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거 역시도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78,000원에서 8만 원 지지받는 모습 보고 다시 공략하는 시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오늘은 아마 대부분 절반 이상은 우리 초전도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어제 시간 내에서 또 비철금속 맥락이라든가 핵융합 관련주들까지도 매기가 확산되는 거 보면 지금 대장주들 말고도 주변으로도 초전도체로 이슈로 묶어주면서 매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사는 어떤 게 나왔냐면 이쯤 땐 노벨상이다. 한국 개발 상온 초전도체 이론적 가능. 어제 미국 연구소 교수가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다룬 것이 이제 부각됐는데 지금까지는 초전도체 대장은 서남이 우뚝 섰어요. 그러다가 덕성이 부각되고 그다음에 핵융합 관련된 모비스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지분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어제 파워로직스가 나왔고요. 그러면 유텍솔루션 비상장도 이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텍솔루션 관련주들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핵융합 관련해서는 고려제강이라든가 다원시스라든가 이런 쪽들이 움직였고 페브로스까지도 이게 확대되거든요. 뭐 유니텍스라든가 신성 ENG 그다음에 알루미늄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 봤으면 좋겠고 그럼 상대적으로 어제 모비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모비스와 같이 움직이는 게 핵융합 관련 다원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시스는 14,000원부터 시초가 한번 매수해 보시고 1차 목표는 이제 이 부분이죠. 300일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17,500원을 목표로 하시고 손절은 13,400원 이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다원시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7,500원, 손절 라인은 13,400원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단야쌤과 함께 했고요.